정해진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주차 경마 주간의 시작인 11월 11일 금요경주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월초경주에서 금요경주가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금주 금요경주는 제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은 조금 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좀 더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하고 편성 구도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1688-9260번 1688-926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콜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달라진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부산 경마를 예로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경주 한 경주만 이변이 발생을 했고 나머지 경주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2배, 8배, 5배, 5배, 2배, 7배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월초 경주였고 또 인기 마필들이 선전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금주는 저배당이 들어오는 경주들도 있겠지만 편성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많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2경주 배당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이런 경주들이 배당이 계속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 그리고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들을 위주로 잘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1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1경주입니다. 1, 2, 3경주가 이제 제주경마로 진행이 되죠.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짧은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인기를 얻는 말은 6번 천하독전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직전 경주 후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이제 전구간 내측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는데 데뷔전이 그렇게 인상적인 거래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충마로 인정하고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말은 8번 별빛 최강입니다. 제주경마는 짧은 기간 이렇게 단기간 휴양을 한 말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8번 별빛 최강은 데뷔전 이전적인 경주를 뛰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짧은 기간 이제 공백기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공백기는 있는데 훈련 패턴이나 훈련 강도도 좋고 데뷔전 이전적인 경주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단기 휴양으로 마필을 더 잘 만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8번 별빛 최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흐름만 잘 살피시고 전체적인 구도만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강축이 있습니다. 이 전승시대라는 말이 데뷔전에서도 최저배당 막군으로 팔리고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끈기가 좋은 그림을 보였는데 기본 능력이 다른 도전 마필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외곽인의 10번 비공도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천문신동도 데뷔전 그 정도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는 4번을 놓고 후차권이 어떤 마필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축도 인정을 해야 되고 후차권도 인기와 접전으로 끝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입니다. 부산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인기 마필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분명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진프린스가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문성호 같은 인기 많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그리고
4번 미소공원, 뭐 그냥 밋밋한 말이고, 7번 남문대로도 이제 김경유가 기승을 해서 연속 입상을 한 게 잘 뛴 거죠. 기승기세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약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 하면은 발주기점이 있는 1번 청부사입니다. 자, 직전 경주 양민재 신인기수가 기승을 해서 말을 그렇게 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외곽 5, 6열 외곽으로 돌아요. 계속 9번 게이트에서 2회전에 곽석, 3회전 임정환이 탔을 때는 그래도 나아졌고, 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 모두 신인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감량 이점을 노렸는데 말을 너무 못 탔어요. 신인 기수들이. 예, 그래도 직전에 압도적으로 꼴등했지만은 2회전 경주도 꼴등을 했지만은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승부가 되는 김준호가 기승을 했죠. 그리고 경주 경기 분명 쉽게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경주는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들도 별게 없고, 그래서 1번 청부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산 경마로 접어듭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2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10번 그래핀 레볼드가 유일하게 직전에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전은 4번 게이트, 이번에 10번 게이트, 그리고 이번에는 의외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 많은데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전개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핀 레볼드는.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4번 희망의 아침입니다. 주행검사 때보다 데뷔전 훨씬 잘 뛰었어요. 주행검사 때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순발력이 있으면 중반 탄력이 좀 부족하고 주행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데뷔전에서는 6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도 경주 종반에 끈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 3착을 했다라고 해서 다음이 잘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때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컨디션은 더 좋아요. 직전보다. 그리고 역시 승부가 되는 정도현이가 예승을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경주 종반에 역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오히려 빠른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이 되는 말, 따라가는 말들이 선전하고, 그게 바로 4번 희망의 아침이기 때문에 4번 희망의 아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인기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연투 능력은 좀 떨어져요. 7번 제주요격기는 직전에 우승을 했지만은 2회전 경주, 3회전 경주는 꼴등했어요. 그러니까 직전은 이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역전이 가능했던 경주였고, 외곽에 있는 11번 성공제일도 직전은 빠르게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그 전 경주에서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거나 앞선 전개를 펼치건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였던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9번 황해장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 선행. 예. 이번 경주는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나 구도가 빠른 말이 전무한 경주입니다. 초반에. 그런데 9번 황해장사는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선임으로도 탄력이 나와요. 그런데 빠른 말이 없는 경주에서 선행을 하면은 당연히 훨씬 더 잘 뛰겠죠. 그래서 최저배당 막고는 뒤로 돌려놓으시고 9번 황해장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실행이 됩니다. 거의 999 막권에 근접한 막권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왜 노려볼 수 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빅터바시움 문제의 마필입니다. 왜 문제냐면은 직전에도 최상현이가 기승을 해서 최저 배당 막권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스타트도 원활하지 못했고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 종반에 밋밋했습니다. 2회전 경주는 압도적인 인기 1위, 3회전 경주도 압도적인 인기 1위. 최근에 항상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도 능력 발휘가 안 된 말입니다.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이 있지 않냐. 발주기 이점이 있어도 선행을 쉽게 못 갑니다. 막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행을 안 가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빅터 바시움은. 자, 6번 스톰 어게인. 자, 정동철이 기승하는데 최저 배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 보세요. 6전에 전적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고 직전에만 3착을 했습니다. 그 이전 경주는 무참한 능력을 보였단 말이고. 사이먼 탑건 볼게요. 그 다음 인기로는 16점 빵빵입니다.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은 중고배당이 나온다는 건데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말은 누구냐면은 5번 마르카브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어떤 말인지. 아직 2세 말입니다. 2세 말. 그리고 직전에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꼴등했어요. 직전에 꼴등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12번 게이트에서 늦발한 이후에 선두권 외곽으로 감고 올라오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전개를 펼쳤거든요. 뭐 2세 마필들은 조금만 경주가 뒤틀려도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그런 전개로는 못 들어옵니다. 2회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직선에서 끈기가 양호한 그림을 보여요. 원래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잘 타는 송경윤이가 이승을 했는데 어떻게 타겠어요? 스타트 잘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 한 배 잘하고 있을 거예요. 선입권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주 중반에 직선주로 해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5번 마르카브에게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되는 말이고, 두 번째는 8번 하트브레이커입니다. 하트브레이커. 이 말은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갖고, 그리고 이전 주행 경주는 이제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못 가니까 무참한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선행마죠. 극단적인 선행마입니다. 인코스의 빅터바시움을 비롯해서 몇 개의 마필들이 있는데 빠른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8번 하트브레이커가 선행을 쉽게 가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마, 인기 1, 2, 3위 다 불어줘도 됩니다. 능력 별로 없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말은 마르카브. 두 번째는 하트브레이커. 이 두 대의 마필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가 좀 밋밋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기마 필들이 능력 있는 기수들도 기승하고 막 경주 전개로 쉽게 잘 풀어가면은 또 제주 경마도 저배당 잘 들어오거든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1번 우리자랑이 이제 직전에는 이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좋은 것도 좀 밋밋한 말이에요. 근데 4번 몬딱은 기본기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직전에 순발력 바탕으로 선행 가자 이제 1착한 마필에게는 2마신 졌는데 3착한 마필과는 7마신 차이에요. 여유 있는 2착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행을 갑니다. 전현준이가 2승을 했고 그래서 4번 몬딱이 선행을 쉽게 가버리면 저배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들도 특별히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경주이고 그래서 제주 5경주는 4번 몬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배당은 공략하지 마시고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타이탄 삭스가 직전에 첫 입상을 차지했어요. 8점 만에. 그런데 전적은 좀 많은 말이죠. 4번 이터널 레이스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율이었는데 말씀드렸죠. 브라질 가능성 다분하다고. 그래서 더블탭 커먼 포스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잘 적중을 했고 인기율이 말 뒤로 돌려놓고 어쨌든 이터널 레이스는 전적이 맞는데 결정력 자체가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입니다. 여수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했는데 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구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굴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7번 날라는 이제 1000m를 뛰다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외곽에 있는 9번 아임킹이십니다. 가장 주목하셔야 될 말은 데뷔전, 2전, 3전째를 뛰었는데 최근 두 번은 1200을 뛰었어요. 그런데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음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어린 2세 말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거듭하면서 걸음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전무한 경주입니다. 유현명이 취입으로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가는 말 잘 타잖아요. 유현명은. 외곽에서 쭉 밀어갖고 선행 갈 거예요. 선행 가면은 뭐 1200 경주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는 걸음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앞에 가면 쉽게 앞에 가버리면 1300 경주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이렇게 쳐져 있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부산 경마는 종합지 인기 순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저게 어떻게 최저 배당이지? 그렇게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부산 경마이기 때문에 뭐 배당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는 마필들을 위주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9번 아임킹이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3번 불빛 최강 직전에 꼴등했던 말이고 5번 명문대부는 직전에도 최저 배당 막군으로 팔리고 3짝 받기는 못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고 결정력 자체가 좀 부족한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7번 새벽열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직전 대비 3kg 감량 이점이 있어요. 왜? 직전에 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군 첫 도전이고 다른 레이팅이 높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감량 혜택이 생긴 겁니다. 하이군 시절 약간 높은 부종을 달고 뛰면 뭐 걸음이 좀 안 나오죠. 그러다가 승군을 해서 부담 중량이 낮아진 말들 그냥 그런 말들 팍팍 들어오죠. 7번 새벽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이겼어요. 이번 경주 부담 중량 낮아졌죠. 상대들이 세지가 않죠. 그래서 7번 새벽열차 놓고 이런 말들 말고요. 이런 말들 말고 다른 도전 마필들을 위주로 중배당 막군을 누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다음은 서경주입니다. 자, 부산 서경주는 국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 육군 중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마필들이 출전하겠죠. 그리고 인기도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셔야 될 말 누구냐면은 1번 레츠고입니다. 레츠고. 딱 한 번 뛰었어요. 직전에. 그런데 직전에 정동철이 기승을 해서 4착을 했습니다. 1400 경주거리에서. 주행검사 뛰고 처음 경주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영상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화면에 안 보여요. 말이. 왜냐하면은 아예 늦발한 다음에 4코너가 돌 때 완전히 대차이로 꼴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뒤에서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연히 순발력을 보완을 했죠. 발주 연습도 충분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승부가 되는 기술과 기승을 해서 감량 이점까지 생겼습니다. 일반 레츠고는 직전에는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이번에 절대 그렇게 타지 않아요. 조금 무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더 앞선으로 나설 거고 훈련 때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스피드가 충분히 보완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고 끈기가 좋은 그림을 보일 겁니다. 1번 레츠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3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은 노려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성대왕은 직전에 이제 뭐 기본 걸음을 보인 정도였고 그리고 광개토 대왕도 마찬가지고 외곽에 있는 9번 제주정복도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승군 첫 도전이지만은 이제 직전에 2번 게이트, 2회전에 6번 게이트 항상 경주경기가 편했는데 발주기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문제죠. 물론 감량 이점도 있고 기본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4번 달빛이랍니다. 이 말은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특이사항이 있냐면은 말이 딱 그만큼밖에 못 뛰기 때문에 1110m 경주거리만 가면 여지없이 고전해요. 그리고 1000m 경주거리는 어떤 편성 만나도 기본 걸음을 보이는 말이고 직전에는 1110m 경주거리에서 출전해서 선임으로 완전히 편하게 경주를 진행했는데도 걸음이 안 나와요. 왜? 1000m용 말이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경주거리를 1000m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경기도 잘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1000m 경주거리에서는 어떤 상대들을 만나도 기본 걸음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4번
달빛 신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주는 끝났고요. 5, 6, 7, 8, 9 부산 경마들이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경주들이죠. 자, 이번 5경주는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잘 뛰었던 말들도 있고 가능성을 보였던 말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일단은 5번 사바라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죠. 왜? 데뷔전 선행 나선 이후에 신마신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 여부가 관건이겠죠. 데뷔전 선행 갔기 때문에. 선행 상대 마필들 뭐 1번 나이스데이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루비스톰은 참는 말이고 저는 뭐 이런 말들이 사바에 비해서 좀 순발력은 밀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바를 뭐 꺾거나 뭐 이게 이 승금 첫 도전에서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5번 사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인기 마필들과 저는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막공을 노려볼 텐데 첫 번째 노리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7번 스페셜 투게더입니다. 스페셜 투게더. 직전에 권호찬이 기승을 해서 신인 기수가 순발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바닥에서 쉬했어요. 제대로 타지 못했겠죠. 그런데도 기본 걸음은 보였단 말입니다. 2회전 경주는 정도현 기승에서 공백후 출전이었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많이 무리했고 이번에는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 승부가 되는 기수도 기승을 했고 그리고 5번 사바를 제외하고는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붙여놓고 끈기를 보이면 끈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5번 사바를 인정을 한다면 5, 7 막군을 일단 구매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외곽에는 11번 KI도 되는 말이고요. 뭐 신의 전사도 되는 말이고 되는 말들 많기 때문에 저배당 막군 공략하실 필요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다음은 6경주입니다. 자, 6경주는 국산 5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종합치 백판 놓고 저는 추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종합치 백판마가 분명히 선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산 5군 1600 장거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본 마필들이 출전하겠죠. 자, 인기마 보시면은 2번 퀸스타 직전에 인기마였어요. 차분하게 참고 선입으로 그냥 버티면서 3차 그게 전부. 4번 용천 직전에 박재희 기승에서 3차 했는데 전적 보세요. 14전 뛰어서 한 번 들어온 말입니다. 대로마 직전 선행 가서도 안 됐던 말이고 선샤인스타 2회전 3회전 잘 뛰었다가 직전에 꼴등했던 말이고 외곽에는 10번 금화운호 순발력은 있는데 경주 중반 걸음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난 1600 경주 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믿음을 주는 인기 마필들은 없다. 그래서 배당 마필을 노려보셔야 되는데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8번 투투브레인입니다. 투투브레인. 직전에 꼴등, 2회전 꼴등, 3회전 꼴등. 그렇기 때문에 종합치 백판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꼴등을 해도 사연 있게 꼴등을 한 말들은 노리셔야 된다라고요. 이 말은 중거리가 딱이에요. 1400 경주거리가 딱이에요. 1600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에요. 1600에 이 정도 약편선까지는 됩니다. 직전엔 1800 후미권에서 취입 2회전 1800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서려고 외곽으로 무리하다가 경주 중반 걸음 나오지 않았고 3회전 경주는 약간의 공백기도 있었는데 역시 10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그냥 취입. 최근에 경주 전개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고 이마필과 맞지 않는 경주거리에 출전했어요. 자, 이번 경주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소리 태풍이나 금화운호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습니다. 뭐 미녀검객이 예전에는 빨랐죠. 근데 공백기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투투브레인이 어떤 말이 선행을 가건 정말 최적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혹시나 선행을 가버리면 더 좋죠. 최근에 장거리를 뛰면서 지구력은 충분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좋기 때문에 스타트를 땅에서 선입으로만 경주를 편하게 진행을 하면 이런 말들 정말 별거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8번 투투브레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 부산 7경주는
국산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배당이 들어와도 되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가장 흥부가 좋은 말이 누구냐면은 이 5번 오션스톰입니다.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도 되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되고 어떤 전개든 자유자재로 소화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 대비 감량 이점도 좋아요. 승군 첫 도전인데 승군 첫 도전인데도 직전 정도만 뛰어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5번 오션스톰이 경주 전개도 제일 잘 풀어갈 거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오션스톰을 놓고 어떤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저배당 경주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마필들이 분명 선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5번 운주불패가 직전에 최후미권 바닥에서 날라와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인기 1위인데 그럼 그 전엔 잘 뛰었냐? 아니에요. 그 전에는 차분하게 참고 있어도 안 나와요, 걸음이. 그러니까 직전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3번 파이널 프론트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한 발. 네. 그리고 직전도 인기 꼴등, 2회전도 인기 꼴등. 직전에 저도 추천해드렸는데 충마를 잘못 가는 바람에 좀 아쉬웠죠. 근데 어쨌든 컨디션은 양호하고 최근에 일정하게 중반 탄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인 거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전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말이고 보세요 여러분 65전을 뛴 말이에요. 네. 더 나은 걸음이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2번 장산블랙입니다. 기본 걸음은 있는 말인데 이제 예전에 기본 걸음이 있었던 말이고 최근 두 번은 2회전 경주는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직전은 거의 정상적인 출주에 출전했는데 또 2주 만에 출전이었어요. 최근 모습을 보면은 이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의 걸음이 안 나와요. 왜?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실전 적응력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5번 금한잎이 같은 말이 선행을 갈 정도로 경주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느립니다. 외곽에는 미드나이트 퀸도 순발력은 있죠. 그러면 이번 장산블랙이 차분하게 참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그야말로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발주대가 열리면은 1번 금한잎이가 압도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가버려도 됩니다. 복귀 후에 장기간의 복귀 후에 최근 두 번 계속 제가 지켜봤는데 당연히 뭐 인기 꼴등이었고 추천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장산 블랙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경주이지만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그레이트 보스는 순발력이 있을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임마예요. 추임마. 뒤에서 올라와요. 최근에 부산경마건, 서울경마건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선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다 앞에 가야죠. 자, 퀸 오브 더 월드는 직전에 또 뛰고 재검을 받고 또 나와요. 그런데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어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많이 버티는 걸음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재검받고 이번에는 쉽게 선행을 가버리면은 경주 중반에 버틸 수 있는데 외곽에 있는 선행 상대마도 있죠. 에이스 솔로몬. 그리고 에이스 솔로몬은 직전에 따라가면서 탄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 말은 중거리 경주에서는 편성이 좀 약해야 됩니다. 중거리 경주에 좀 취약점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5번 원더풀킹이죠. 예, 주중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단 말이고 최근 제가 부산경마는 소개시켜드리는 말들마다 주중 방송에서 다 들어옵니다. 100%두 마리 소개시켜드리면 두 마리가 다 들어와요. 이 5번 원더풀킹도 마찬가지예요. 주중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직전에 제가 추천했던 말이에요. 원래 3군 말인데 2등급의 월군 출전해서 선행간 이후에 제시의 꿈 소모치고 콰트로맥스 이렇게 능력 있는 2등급 말과 대등한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컨디션이 좋으면은 따라가도 되는 말입니다. 4번 퀸 오브 더 월드가 무지막지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쏘면은 차분하게 따라가면 돼요. 이번에도 컨디션은 더 좋아요. 직전 1800이었고 이번엔 1400이었고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말이고, 그래서 5번 원더풀 킹이 이번 경주도 또다시 직전에 이어서 월금 출전을 감행하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편성이고 상대 마필들도 세지 않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원더풀 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1일 금유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부산 경마가 배당이 조금 더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인 선택 잘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금요일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